2024년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서울 구석 낡은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 이제 이 골목에 남은 가게는 단 한 곳뿐이었다. 행복식당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단 작은 한식당. 그곳의 주인 김순옥은 68배 나이로 오늘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있었다. 새벽 5시, 순옥은 30년을 지켜온 습관대로 식당 문을 열었다. 낡은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메아리 쳤다. 주변 건물들은 이미 철거를 기다리며 빈집으로 남아있었고, 깨진 유리창과 떨어진 간판들이 한때 북적였던 이곳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30년 세월의 흔적들이 순옥을 맞이했다. 손때 묻은 테이블 6개, 플라스틱 의자들, 벽에 걸린 바랜 메뉴판. 모든 것이 낡았지만 순옥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다. 남편 정수와 함께 25살 신혼 때부터 시작했던 이 작은 식당은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순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마지막 장사 준비를 시작했다. 김치찌개 육수를 끓이며 오래된 냄비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이 냄비로 몇만 그릇의 국을 끓였을까. 도마에는 칼자국이 겹겹이 패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낡아서 불 조절이 잘 안 되었지만 순옥은 그 버릇을 익히 알고 있었다. 밖이 환해지기 시작할 무렵 골목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른 줄로 보이는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박진수 할아버지였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그는 30년 가까이 이 식당의 단골이었다. 사장님,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친밀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할아버지, 평소처럼 된장찌개 드릴까요? 진수는 자리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행복식당 사장님께라고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거 제가 오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읽으시지 마시고 나중에 혼자 계실 때 봐주세요. 순옥은 봉투를 받아들며 진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3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이곳에 왔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자주 찾아와 혼자 밥을 먹곤 했다. 오전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날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옛 단골들이었다. 순옥은 쉴 틈 없이 음식을 만들어내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30년간 손에 익은 솜씨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를 끓여냈다. 오전 10시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민아였다. 그녀는 대학생 시절부터 이 식당의 단골이었고 지금은 근처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미나의 손에도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시군요. 이거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미나는 봉투를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다. 순옥은 두 번째 봉투를 받아들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왜 오늘 손님들이 편지를 가져오는 걸까? 정오가 되자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0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왔다. 젊은 직장인, 중년의 부부, 노인들까지. 모두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순옥은 음식을 만들며 하나씩 봉투를 받아 부엌 선반 위에 쌓아두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있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긴 옛 단골들이 마지막 날을 맞아 먼 곳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어떤 이는 경기도에서, 어떤 이는 부산에서 왔다고 했다. 저녁 6시 마지막 주문을 받고 순옥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신혼 때 남편 정수와 함께 이 작은 식당을 열었던 날. 손님이 없어 걱정하던 초기의 어려운 시절. 입소문을 타고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가던 시간들. 그리고 15년 전 정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식당을 지켜온 외로운 세월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옥은 식당 문을 닫았다. 부엌 선반 위에는 23개의 하얀 봉투가 쌓여 있었다. 모두 오늘 손님들이 남기고 간 것이었다. 순옥은 봉투들을 보며 궁금증이 일었다. 무엇이 적혀 있을까? 왜 하필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남기고 간 걸까? 식당 청소를 마치고 순옥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첫 번째 봉투를 꺼냈다. 박진수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옥의 눈에 저녁 햇살이 비치며 눈물이 반짝였다. 30년의 마지막 날, 그녀는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순옥은 박진수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다. 손으로 쓴 글씨는 떨리는 필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장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 가까이 매일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수 할아버지는 27년 전부터 거의 매일 이곳에 왔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갔다.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늘 예의 바르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다. 제 아내 김영희는 27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한 달,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순옥은 숨을 죽이고 글을 읽어내려갔다. 어느 날 저녁 힘겹게 병원을 나와 이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행복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고 그저 무언가 따뜻한 것이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식당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순옥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27년 전에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수 할아버지에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사장님께서 내어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는 저를 보시고도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편지는 그녀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힘든 일 있으시죠? 이 한 그릇 드시고 조금이나마 힘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사장님의 그 말씀과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죽고 싶었던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평소에 힘들어 보이는 손님들에게 자주 건네던 위로의 말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가 된 뒤에도 이곳이 제게는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내어주시는 밥 한 끼가 제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이 식당만큼은 따뜻했고 사장님의 미소는 제게 위안이었습니다. 순옥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진수 할아버지가 매일 식당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에게 이곳은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고, 외로움을 달래는 안식처였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사장님, 30년 가까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베푸신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사장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이 편지로라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장님. 박진수 올림.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자신이 무심코 건넨 한마디, 평범하게 내어준 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삶에 그토록 큰 의미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진수 할아버지는 27년 동안 그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이었다. 눈물을 닦고 순옥은 두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정민아 선생님이 남긴 편지였다. 봉투를 뜯으며 순옥은 무엇이 적혀 있을지 궁금했다. 미나는 대학생 때부터 이 식당을 다녔으니 15년쯤 되었을 것이었다. 사장님께 저는 22살 대학생 때 처음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학생이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힘들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순옥은 미나를 기억했다.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을 들고 와서 식당 구석에 앉아 공부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다. 가장 저렴한 김치찌개만 주문하고 밥을 공짜로 더 달라고 하면 미안해하던 수줍은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늦어져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사장님 식당 앞을 지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사장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끓여주시며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울며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는 순옥의 말을 인용했다.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돼. 지금은 내가 건강하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앞으로 힘들 때마다 여기 와. 밥은 내가 먹일 테니. 사장님, 그날 이후 저는 사장님을 엄마처럼 생각했습니다. 순옥은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추운 겨울날 식당 앞에 쓰러져 있던 어린 학생.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 순옥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도 딸이 있었다면 저 나이쯤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사장님께서는 제가 식당에 올 때마다 밥을 먹이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시려 해서 제가 우겨서 절반만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도 사장님께서 제 자존심을 지켜주시려고 받아주신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미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시간 동안 행복식당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적혀 있었다. 저는 사장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 식당만큼은 따뜻했고 사장님의 밥 한 끼가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것도 사장님 덕분입니다. 순옥은 목이 메어왔다. 자신은 그저 힘든 학생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꾼 은혜였던 것이다. 사장님, 제가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장님께 그동안 못 드린 밥값을 계산해서 드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려 했지만 제가 울면서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순옥은 기억했다. 미나가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돈을 건네던 날. 그날 순옥도 함께 울었었다.
자신이 도운 학생이 훌륭한 사회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본 것이 감사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베푸신 사랑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제 학생들에게 사장님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다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아 올림.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올 줄 몰랐다. 30년 동안 그저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어둠이 식당을 감쌌다. 순옥은 불을 켜고 남은 21개의 편지를 바라보았다. 각각의 봉투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밤은 길었고 읽어야 할 편지는 많았다. 세 번째 편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남긴 것이었다. 이름은 최동진. 이 골목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5년 전 다른 동네로 이사한 사람이었다. 순옥은 그를 기억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장님, 저는 1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골목에 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는 저를 떠났으며 두 아이는 친정에 맡겨둔 채 혼자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때 제게 남은 것은 작은 철물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옥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동진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웠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 남자의 절망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다. 그 시절 저는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철물점 수입이 너무 적었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몸은 지쳐갔고 마음은 더욱 무너져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동진이 행복식당을 처음 찾아온 날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어느 겨울 저녁, 너무 배가 고파서 주머니 속 마지막 남은 5,000원을 들고 사장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싼 라면을 주문하려 했는데 사장님께서 메뉴판을 보시더니 김치찌개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라면을 주문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순옥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편지는 그녀의 말을 정확히 담고 있었다. 오늘 김치찌개가 남아서 버려야 하는데 먹어주면 고맙지. 그냥 가져가. 돈은 됐어. 사장님,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고 따뜻한 김치찌개의 냄새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신은 단지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거짓말이 들킬까봐 일부러 김치찌개를 많이 끓여서 실제로 남기기까지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서너 번 사장님께서는 음식이 남았다는 핑계로 제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그게 핑계인 줄 알면서도 받아먹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의 그 거짓말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편지는 동진이 천천히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철물점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빚을 갚아나가고 마침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이야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복식당의 따뜻한 밥 한 끼가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10년이 지나 저는 빚을 다 갚았고 아이들과도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 골목을 떠났지만 매번 사장님 식당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동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장님 덕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주 몇 번씩 먹었던 따뜻한 밥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제 두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작은 철물점을 3개로 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최동진 올림.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동진은 지금 3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다. 그 시작점에 자신의 거짓말 같은 친절이 있었다는 것이 4번째 편지를 펼쳤다. 30대 초반 여성의 필체였다. 이름은 한지영. 순옥은 그녀를 기억했다. 10년 전쯤 자주 왔던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사장님께, 저는 10년 전 이 식당의 단골이었습니다. 23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다. 지영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활발한 젊은이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울다가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장님 식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지영이 행복식당을 찾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냥 집 근처 식당이라서 들렀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건네시는 따뜻한 인사와 미소가 제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순옥은 지영에게 그런 평범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났다. 모든 손님에게 하는 일상적인 인사였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몇 달간 매일 식당에 갔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밥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저를 하루하루 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제가 많이 야윈 것을 보시고 반찬을 더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는 순옥의 말을 인용했다. 요즘 힘든 일 있나 봐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말랐어요. 많이 먹고 기운 내요. 세상에 밥 먹고 모지 이길 일은 없어요. 사장님,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알아봐 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순옥은 그날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지영이 유난히 얼굴이 어두워 보였고 몸이 많이 야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평소보다 반찬을 더 주고 격려의 말을 건넸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저는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고 천천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사장님의 식당은 제게 안식처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사장님의 따뜻한 밥을 먹으러 갔고 사장님의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편지는 지영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직장을 옮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며 천천히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다. 그 과정의 중심에 행복식당이 있었다. 1년 후 저는 다른 도시로 이직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서 늘 아쉬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영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단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간단했지만 강렬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행복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지영 올림. 순옥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니. 그저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밤은 깊어갔고 읽어야 할 편지는 아직 19개나 남아 있었다. 순옥은 5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각각의 편지 속에는 30년 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무심코 베푼 친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를 알게 되는 밤이었다. 5번째 편지는 60대 초반 남성의 것이었다. 이름은 이성우. 근처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3년 전 은퇴한 사람이었다. 순옥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20년 넘게 이 골목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거의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던 단골이었다. 사장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제 이야기보다는 제 아들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아들 준호는 25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 걷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순옥은 성우의 아들을 기억했다. 15년 전쯤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다니던 젊은이. 아버지와 함께 가끔 식당에 왔었는데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준호는 사고 이후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다리를 보는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데리고 나와 사장님 식당에 처음 갔을 때 준호는 울먹이며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준호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들게 걷는 준호를 보시고도 동정이나 연민의 눈빛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 평범한 인사가 준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때를 기억했다. 준호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일부러 평범하게 대했던 기억이 났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정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하려고 애썼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주 저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억지로 데리고 나왔지만 점차 준호 스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준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평범한 손님으로 대해주신 것이 준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준호가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사회에 나갈 용기를 얻게 된 이야기. 3년 후 준호는 다시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힘들게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식당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따뜻한 밥이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은 그저 당연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이 한 젊은이에게 삶의 용기를 준 것이었다. 지금 준호는 39살이 되었고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께서 준호를 평범하게 대해주신 덕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준호가 직접 쓴 짧은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 덕분에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동정하지 않고 평범하게 대해주신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올림.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6번째 편지를 펼쳤다. 40대 후반 여성의 필체였다. 이름은 박미숙. 근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순옥은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10년 넘게 이 골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주 식당에 왔던 단골이었다. 사장님께 저는 12년 전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 골목에 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나왔고 가진 것이라곤 작은 미용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큰아이는 10살, 작은아이는 8살이었습니다. 순옥은 미숙을 기억했다. 처음 이 골목에 왔을 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용실 수입이 적었고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대기가 벅찼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였지만 저는 자주 굶었습니다. 편지는 미숙이 행복식당을 처음 찾은 날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럽더군요. 미용실 일을 마치고 사장님 식당 앞을 지나는데 따뜻한 냄새에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주머니 속 남은 돈을 세어보니 3,000원뿐이었습니다. 라면도 못 먹을 돈이었지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순옥은 그날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미숙이 식당 앞에 서서 망설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제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장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가진 돈으로 뭘 먹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편지는 순옥의 대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사장님께서는 오늘 김치찌개 많이 끓여서 남았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누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돈은 안 받을 테니 먹고 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일부러 김치찌개를 많이 끓여서 미숙에게 줬던 기억이 났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2~3번 사장님께서는 음식이 남았다며 저에게 밥을 먹이셨습니다. 매번 다른 메뉴였지만 항상 남은 음식이라고 하셨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부러 저를 위해 음식을 더 만드신다는 것을요. 편지는 미숙이 천천히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미용실이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마침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이야기. 5년이 지나 저는 미용실을 2개로 늘렸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께서 배고팠던 저를 먹이지 않으셨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미숙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밥과 거짓말 같은 친절이 저와 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저도 제 미용실에 힘든 사람들이 오면 사장님처럼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 다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숙 올림.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이 도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7번째, 8번째 편지를 연이어 읽었다. 각각의 편지 속에는 순옥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자퇴를 고민하던 학생에게 장학금을 알아봐 준 일.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될 뻔한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복지관을 연결해준 일, 가출 청소년에게 밥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한 일. 순옥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믿었다. 밤은 깊어갔고 읽어야 할 편지는 아직 15개나 남아 있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텅 빈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3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밤에야 알게 되었다. 순옥은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각각의 편지는 그녀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자신의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밤이었다. 9번째 편지는 30대 후반 남성의 것이었다. 이름은 강민준. 순옥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사장님께, 저는 사장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를 통해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평생 들어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강옥자입니다. 25년 전 이 골목에서 파출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다. 강옥자를 기억했다. 25년 전 골목 어귀 빌라에서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우던 여성. 순옥보다 5살 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셨습니다. 파출부 일,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까지. 제가 14살 때 이 골목으로 이사를 왔고 어머니는 근처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편지는 민준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담고 있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어머니, 항상 허리가 아프다며 신음하시던 모습, 그럼에도 아들에게는 밝게 웃으며 격려하시던 모습.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고 일을 쉬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발목을 질질 끌며 계속 일을 나가셨습니다. 순옥은 그날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옥자가 절뚝거리며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았다. 그때 사장님께서 어머니를 발견하시고 식당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발목을 보시고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며 병원비를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거절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편지는 순옥의 말을 인용했다. 언니,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지금은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드님도 있는데 언니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으셨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순옥은 그 일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옥자의 발목이 심각해 보여서 병원비를 건넸던 것 같았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이 아프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발목 때문에 일을 쉬는 동안 사장님께서는 매일 저녁 음식을 만들어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따뜻한 국과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옥자가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한 후에도 순옥이 계속 그녀를 챙겨주었다는 내용. 민준의 학비가 부족할 때 장학재단을 알아봐 준 일. 민준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 일. 어머니는 평생 사장님을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행복식당 사장님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어머니를 통해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을 평생 느껴왔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옥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편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행복식당 사장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순옥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옥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슬펐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사장님, 어머니는 사장님 덕분에 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께서 어머니를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은 어머니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고 이제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민준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사장님께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지금 제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준 올림.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이 도운 것은 옥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영향은 옥자의 아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0번째 편지를 펼쳤다. 젊은 여성의 필체였다. 이름은 윤서연, 26살. 순옥은 그녀를 기억했다. 2년 전부터 가끔 식당에 왔던 손님이었다.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였다. 사장님께 저는 사장님의 식당을 알게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는 서연의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순자. 순옥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다. 20년 전, 이 골목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다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이었다. 할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이 많지 않지만 할머니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복식당 사장님은 천사 같은 분이야.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분 덕분이란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순옥은 이순자를 기억했다. 20년 전, 이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친절한 할머니. 심장이 안 좋아서 자주 쉬어야 했지만 항상 밝게 웃던 분이었다. 할머니는 생전에 제게 사장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사장님께서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수술비까지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할머니께서 퇴원하신 후에도 매일 건강식을 만들어 보내주셨다는 이야기. 편지는 순옥이 이순자를 돌봐준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었다. 순옥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했다.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저축한 돈을 내놓았던 일, 퇴원 후 회복하는 동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날랐던 일. 할머니는 사장님 덕분에 8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8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고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편지는 서연이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이야기로 이어졌다. 대학 시절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한 일.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할머니로부터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도운 순자 할머니가 손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손녀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다. 2년 전 이 골목에 사회복지 업무로 왔다가 우연히 행복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감사해하시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찾아왔고 사장님을 뵐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서연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할머니는 평생 사장님을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장님과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사랑은 할머니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고 이제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윤서연 올림. 순옥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오래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순자 할머니를 도운 것이 20년이 지난 지금 그 손녀를 통해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갔다. 순옥은 나머지 편지들을 바라봤다. 아직 13개가 남아있었다. 각각의 편지 속에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순옥은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었다. 11번째 편지는 50대 초반 남성의 것이었다. 이름은 조연수. 순옥은 그를 기억했다. 10년 전 이 골목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장님께 저는 15년 전 이 골목에서 작은 인쇄소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낡은 장비로 시작했고 처음 몇 년은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편지는 현수가 겪었던 어려움을 담고 있었다. 적은 수입, 밀려드는 빚,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저는 사장님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루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항상 밥을 더 주시고 반찬도 더 주셨습니다. 순옥은 현수를 기억했다. 항상 피곤한 얼굴로 식당에 왔고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고 다시 일하러 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쇄 일하시죠? 우리 식당 전단지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주문이었으니까요. 편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담고 있었다. 현수가 정성껏 전단지를 만들었고 순옥이 만족해하며 대금을 지불한 일. 그런데 편지는 순옥이 몰랐던 뒷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실 사장님께서는 전단지가 필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30년 된 식당에 단골 손님들만 오는데 전단지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돕기 위해 일부러 주문하신 것을요. 순옥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이 들킬 줄은 몰랐다. 하지만 현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사장님께서는 주변 가게 주인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골목에 젊고 실력 있는 인쇄소가 생겼어요. 한번 맡겨보세요. 사장님의 소개로 저는 점점 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현수의 인쇄소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골목 가게들의 메뉴판, 전단지,
명함을 만들며 조금씩 수입이 늘어났다. 몇 년 후에는 인근 상가들까지 고객이 확대되었다. 5년 후 저는 빚을 다 갚았고 장비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10명을 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은 단지 어려운 이웃을 조금 도와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현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첫 일을 주시고 주변에 소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작은 배려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현수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저는 지금 제 회사의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술을 가르치며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조연수 올림.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자신의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사람이 다시 많은 청년들을 돕고 있었다.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 계속되고 있었다. 12번째 편지를 펼쳤다. 젊은 남성의 필체였다. 이름은 김태윤, 29살. 순옥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장님께, 저는 사장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제 아버지 김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옥은 김철수를 기억했다. 20년 전, 이 골목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던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했지만 가난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20년 전 택시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으셨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편지는 철수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담고 있었다. 밤샘 운전으로 피곤한 몸, 적은 수입, 아이들 학비 걱정.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새벽 일을 마치고 사장님 식당에서 아침을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늘 아버지에게 특별히 많은 양을 주셨고 반찬도 더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순옥은 철수를 기억했다. 매일 새벽 6시면 식당에 와서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가던 택시 기사.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밝게 인사하던 사람.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 달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아버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편지는 순옥이 철수를 찾아가 생활비를 건넨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순옥은 그 일을 기억했다. 철수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갔던 것이다. 사장님께서는 빌려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지금은 건강 회복이 우선이에요. 라고 하시며 돈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편지는 철수가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한 후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순옥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순옥이 거절했다는 이야기. 대신 아이들 교육에 쓰라고 했다는 이야기. 아버지는 그 돈으로 재학원비를 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철수에게 건넨 돈이 그의 아들 교육비가 되었고 그 아들이 지금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행복식당 사장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장님을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태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장님 이야기를 평생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분 덕분에 너희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사장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 저에게 전해졌고, 이제 저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윤 올림.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자신이 도운 철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대가 계속되고 있었다. 13번째, 14번째 편지를 연이어 읽었다. 각각의 편지는 순옥이 도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순옥이 도운 학생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 순옥이 도운 청년이 사회사업가가 되어 빈민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순옥은 깨달았다. 자신이 베푼 친절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 계속되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옥은 나머지 9개의 편지를 바라봤다. 각각의 편지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그녀는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긴 밤이 끝나면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긴 밤이 끝나면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15번째 편지는 특별했다. 봉투가 다른 것들보다 두꺼웠고 무게감이 느껴졌다. 순옥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옥과 남편 정수가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30년 전 식당을 막 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편지의 이름을 보고 순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황영철. 그녀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20년 전 남편 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만든 가해자의 이름이었다. 사장님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용기를 내려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황영철입니다. 20년 전 사장님의 남편을 제 차로 사고로 잃게 만든 사람입니다. 순옥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그날, 병원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홀로 남겨진 절망. 저는 그날 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잘못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사장님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감옥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매일 사장님과 남편분을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영철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담고 있었다. 자책과 후회 속에서 보낸 3년, 출소 후에도 계속된 죄책감. 매일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20년. 출소 후 저는 이 골목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 설 때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을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옥은 영철이 이 골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20년 가까이 이 근처에 살았다는 것도 몰랐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사장님께서 식당을 여시기 전에 문 앞을 청소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웠고 비가 오면 물기를 닦았습니다. 골목 쓰레기도 주웠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순옥의 눈이 커졌다. 새벽마다 식당 앞이 깨끗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누군가 청소를 해주는 것 같았지만 항상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이 영철이었다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직접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앞을 청소했습니다. 편지는 영철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담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번 돈의 절반을 교통사고, 유족 돕기 단체에 기부한 일, 매주 주말 재활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일.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장님의 남편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장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영철이 순옥의 식당을 지켜본 20년이 담겨 있었다. 순옥이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그럼에도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 영철은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사장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큰 고통을 드린 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영철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며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식당이 마지막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여전히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영철의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매일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황영철 올림. 편지와 함께 봉투 안에는 작은 통장이 하나 더 들어있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2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총 2,400만 원. 영철이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통장 맨 뒤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제가 감히 사장님께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사장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20년 동안 자신은 영철을 원망하며 살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영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철은 20년 동안 이렇게 속죄하며 살았던 것이다. 순옥은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골목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순옥을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황영철이었다. 순옥은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다. 영철은 땅만 바라보며 몸을 떨고 있었다. 순옥은 그의 앞에 섰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고개를 드세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다. 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20년의 고뇌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네요. 순옥의 말에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순옥도 함께 울었다. 20년의 원망과 용서가 새벽 공기 속에서 뒤섞였다. 용서합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순옥의 말에 영철은 더욱 크게 울었다. 20년을 기다린 한마디였다. 순옥은 영철을 일으켜 세웠다. 들어와서 아침 드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끓이는 국입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순옥은 마지막 김치찌개를 끓였다.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그 국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20년 만에 맛보는 행복식당의 맛이었다. 밥을 먹고 영철이 일어섰다. 사장님, 그 통장은 제 진심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당신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세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영철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식당을 나섰다. 순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맞았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순옥은 다시 남은 편지들 앞에 앉았다. 아직 8개가 남아있었다. 영철의 편지는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순옥은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긴 밤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16번째 편지는 70대 노부부가 함께 쓴 것이었다. 이름은 안종훈과 최영희. 순옥은 그들을 기억했다. 25년 전, 이 골목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다가 10년 전 은퇴한 부부였다. 사장님께 저희 부부는 25년 전 이 골목에서 양복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60대 초반이었고 노후 대책 없이 살아왔기에 늙어서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노부부가 양복점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담고 있었다. 적은 수입, 아픈 몸, 불안한 노후.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저희는 거의 매일 사장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기 힘들었고 외식도 부담스러웠지만 사장님 식당만큼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순옥은 그 노부부를 기억했다. 항상 손을 잡고 함께 와서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따뜻한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이었고 아내 없이 양복점을 운영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그때 순옥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담고 있었다. 병원을 찾아가 영희를 돌봐준 일, 병원비를 도와준 일, 종훈이 양복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한 일. 사장님께서는 부인이 회복할 때까지 제가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드릴게요. 양복점은 계속 하세요. 부인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 동안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옥은 그때를 기억했다. 영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종훈이 너무 야위어 가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싸서 양복점으로 가져다 주었다. 아내가 퇴원하고 다시 양복점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사장님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함께 오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편지는 노부부가 그 후 10년을 더 양복점을 운영하며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건강을 회복한 영희,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된 부부의 사랑, 마침내 은퇴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 지금 저희는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다시 함께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노부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지금껏 함께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안종훈, 최영희 올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도운 것은 단지 도시락 몇 끼였지만 그것이 노부부에게 함께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17번째, 18번째 편지를 연이어 읽었다. 순옥이 도운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을 도와준 일, 장애를 가진 아이의 학비를 도와준 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 일, 각각의 편지는 순옥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순옥에게는 작은 친절이었지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꾼 선물이었다. 19번째 편지는 특별했다. 봉투에 식당 단골들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옥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장님께, 저희는 30년 동안 행복식당을 지켜본 단골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아 저희가 모은 사진들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모르셨겠지만 저희는 사장님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왔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젊은 순옥과 남편 정수가 함께 웃는 모습, 손님들에게 밥을 내어주는 모습,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혼자 식당을 지키며 힘들어하는 모습,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미소 짓는 모습. 사장님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저희는 사장님을 평생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모든 것이 저희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단골들이 순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고 있었다. 순옥은 단지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손님들을 잘 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단골들에게 순옥은 영웅이었다. 사장님, 30년 동안 저희를 먹여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식당은 문을 닫지만 사장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남긴 따뜻함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편지와 함께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금액을 보고 순옥은 놀랐다. 1억 원. 편지에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저희 237명의 단골들이 모은 돈입니다. 1인당 40만 원씩. 사장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모았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순옥은 수표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237명. 자신이 3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손님들 중 237명이 돈을 모아 이렇게 선물을 준 것이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20번째 편지는 지역 상인회에서 보낸 것이었다. 순옥이 이 골목 상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려운 상인들을 얼마나 도와주었는지를 담고 있었다. 상인회에서도 감사패와 함께 성금을 보내왔다. 21번째 편지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보낸 것이었다. 순옥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던 일, 학교 행사를 후원했던 일들을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함께 들어있었다. 22번째 편지는 복지관에서 보낸 것이었다. 순옥이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했던 일, 기부를 했던 일들을 담고 있었다. 복지관 관장의 진심 어린 감사 편지였다. 마지막 23번째 편지는 짧았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필체도 서툴렀다. 순옥은 편지를 펼쳤다. 사장님께, 저는 10년 전 사장님 식당 앞에서 구걸을 하던 노숙자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따뜻한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일을 하며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모은 돈입니다. 받아주세요. 이름 없는 사람 올림. 편지와 함께 낡은 봉투에 5만 원이 들어있었다. 순옥은 그 돈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10년 전 그날을 기억했다. 비가 오는 날, 식당 앞에서 젖은 채 앉아있던 노숙자.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밥을 먹인 일. 순옥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삶을 바꾼 사건이었다. 밤이 완전히 밝았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순옥은 23개의 편지를 모두 읽었다. 각각의 편지는 그녀가 몰랐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자신의 작은 친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는지, 그 사람들이 다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순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30년을 지킨 이 작은 식당은 오늘로 문을 닫지만 이곳에서 시작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아침 8시, 순옥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식당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추억들을 상자에 담았다. 낡은 메뉴판, 손때 묻은 냄비, 30년 동안 사용한 도마.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정리를 하던 중 문이 열렸다. 박진수 할아버지였다. 그의 뒤로 정민아, 최동진, 한지영, 조연수, 박미숙. 어젯밤 편지를 남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장님, 마지막 정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들, 편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식당 안으로 들어와 정리를 돕기 시작했다. 어느새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어젯밤 편지를 남긴 사람들이었다.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추억을 나눴다. 누군가는 이 식당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역국을 먹으러 왔다고 했다. 누군가는 승진했을 때 축하받으러 왔고, 누군가는 실현했을 때 위로받으러 왔다. 사장님, 제가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가 22살이었는데, 이제 40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이곳과 함께 했네요. 저는 아이 손잡고 왔다가, 이제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식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정오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20년 전 이사를 간 사람, 10년 전 이민을 간 사람, 5년 전 다른 도시로 떠난 사람들까지 모두 마지막 날을 맞아 찾아온 것이었다. 사장님,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꼭 와야 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아침 첫 차를 타고 왔어요.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순옥은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자신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고마웠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오후 2시,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무리의 사람들이 트럭을 몰고 왔다. 조연수와 그의 회사 직원들이었다. 트럭 안에는 새 주방 설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사장님,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실 때 사용하세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식당을 그만두려고 해요. 나이도 있고 지쳤어요. 하지만 현수는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어젯밤 편지들을 읽으셨죠?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만두실 순 없어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나섰다. 윤서연이었다. 사장님,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재개발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많아요. 사장님의 새 식당이 그분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요. 정민아도 나섰다. 저는 교사로서 가난한 학생들을 많이 봐요.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장님, 계속해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서 순옥을 설득했다. 장소를 알아봐 주겠다는 사람, 자금을 도와주겠다는 사람,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사장님,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237명이 모두 함께 할게요. 박진수 할아버지의 말에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옥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식당 안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오후 4시,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순옥에게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과 김대영 과장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순옥은 의아해했다. 김대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하신 일들이 저희 복지과에 알려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먹이신 일,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신 일, 노숙자들을 돌보신 일들 말입니다. 김대현은 서류를 꺼냈다. 시에서 사회복지, 식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장님께 이 사업을 맡기고 싶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다. 김대현은 계속 설명했다. 장소는 시에서 제공하고 초기 운영비도 지원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껏 해오신 대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돌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시의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순옥은 할 말을 잃었다. 김대현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사장님, 서울시가 사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야 이 도시가 따뜻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옥의 대답에 식당 안은 환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순옥을 애워싸고 축하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6시, 모든 정리가 끝났다. 순옥은 빈 식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30년의 추억이 서린 이곳,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혼자 버텨온 시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 안녕, 행복식당. 고마웠어. 순옥은 식당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슬프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 밖으로 나오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순옥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씩 순옥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를 표했다. 사장님, 새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를 받으며 순옥은 걸었다.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다. 순옥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30년의 시간이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될 것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서울 마포구에 세이망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식당이 문을 열었다.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식당이었고 김순옥이 운영을 맡았다. 식당은 행복식당보다 2배는 컸고 주방 설비도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었다.
새희망 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00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노숙자, 독거노인, 가난한 학생, 일용직 노동자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순옥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행복식당의 옛 단골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정민아는 매주 토요일 와서 설거지를 도왔고, 박미숙은 매주 수요일 와서 반찬 만들기를 도왔다. 조연수는 매달 쌀과 식재료를 기부했고, 최동진은 식당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달려왔다. 특별히 윤서연은 아예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고 새희망 식당의 상근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일도 했다. 할머니, 이분은 의료 지원이 필요하세요. 제가 복지관에 연결해 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순옥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다.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강민준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민준은 순옥에게 어머니 강옥자의 유품을 건넸다. 할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사장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유품은 작은 공책이었다. 순옥은 공책을 펼쳤다. 옥자가 평생 쓴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안에는 순옥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오늘 행복식당 사장님께서 병원비를 도와주셨다.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오늘 사장님께서 아들 학원비를 도와주셨다. 나는 아들이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장님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사장님을 뵈었다.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천사 같다. 나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순옥은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다. 옥자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순옥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나도 어머니를 많이 존경했단다. 민준은 아이들을 순옥에게 소개했다. 할머니, 제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증조할머니 이야기와 함께 이 식당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순옥은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네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사랑. 자신이 옥자를 도왔고, 옥자가 민준을 키웠고, 민준이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몇 주 후, 새희망 식당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행복식당 개업 30년을 기념하는 모임이었다. 옛 단골들이 모두 모였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당 안팎을 가득 메웠다. 박진수 할아버지가 대표로 나와 인사말을 했다. 사장님, 30년 전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장님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수백 명의 삶을 바꿨고 그 사람들이 다시 수천 명을 돕고 있습니다. 진수 할아버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순옥이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정민아는 교사가 되어 3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학생들 중 많은 이가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최동진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2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들이 다시 독립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한지영은 상담센터를 열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순옥이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그 사람들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사랑의 파장이었다. 사장님 한 분이 도운 사람은 2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3명이 도운 사람은 2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2,300명이 도운 사람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진수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김대현 과장이 나섰다. 사장님,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순옥 사장님께 서울시 명예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김대현은 상패를 순옥에게 건넸다. 사장님께서는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셨습니다. 정부 지원도 언론의 관심도 없이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모두의 귀감입니다. 순옥은 상패를 받으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옥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제가 오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순옥에게 박수를 보냈다. 순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순옥은 식당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다. 순옥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식당이 이렇게 컸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순옥은 그것이 남편의 대답인 것 같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옥은 생각했다. 30년 전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순옥은 새희망 식당 부엌에서 내일 줄 음식을 준비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순옥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순옥은 국을 저으며 노래를 불렀다. 남편이 좋아하던 옛날 노래였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사랑할 이유가 있고 도울 사람들이 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는 한 순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새희망식당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대 같았다. 30년 전 행복식당이 그랬듯이 새희망식당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 사랑이 될 것이었다. 순옥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베푼 사랑은 끝없이 퍼져나가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순옥은 창문을 열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도와야 할 사람들이 올 것이었다. 순옥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 이 이야기는 하나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식당이 남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한 여성의 따뜻한 마음이 수백 명의 삶을 바꿨고 그 사람들이 다시 수천 명을 변화시켰다. 우리 주변에는 김순옥 같은 사람들이 있다.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오지 않고 그들의 얼굴은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변화는 어떤 유명인보다 크고 깊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도왔는가?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 김순옥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김순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늘 당신도 누군가의 김순옥이 될 수 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